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경호실은 누구 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고 일단 항의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강 의원이 멱살까지 잡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그 요원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강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끌어당겼다. 목이 눌린 강 의원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끌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확인해주며 손을 풀라고 했지만 그 요원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경호요원의 입에서 피가 난 대목에 대해선 강 의원이 머리로 가격했다. 경호실. 그 요원이 뒷덜미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머리와 입가가 부딪혔다. 민주당으로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이 애초에 버스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부상을 입은 경호요원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이후 시점이니 경호실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야당의 정치활동 공간을 가로막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경호실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결과 경호요원의 완력과 과잉 대응 문제는 묻혀버렸다. 가뜩이나 전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 사태가 왜곡, 과장을 거쳐 여야의 또 다른 정쟁거리로 커져선 안 될 것이다. 이상은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송호진 한겨레신문의 기자의 글인데요.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송호진 기자가 말이죠. 그때가 기억이 나네. 박정희 1세 때 말이에요. 도지사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다가 불꽃이 너무 커지니까 그때 경호실장이 그 도지사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며칠 뒤에 있을 대구 조합원 한마당, 그리고 다음 주 있을 광주 조합원 한마당,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전주, 대전에서의 조합원 한마당을 앞두고 매일매일 설레고 있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입니다. 그래요. 박정희 1세 때는 도지사가 뺨을 맞았고, 그렇죠? 경호실장이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었던 중앙정보부, 중정부장과 경호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누렸었죠.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대독총리였습니다. 대독은 뭡니까? 그렇죠? 임명장 같은 거나 축사 같은 거 하면서 대통령 박정희 대독. 대신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왜 교장 선생님이 바쁘면은 교감이나 교무주임 선생님이 대신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구청장, 교육감. 이런 분들의 상장은, 네, 어김없이 교장 선생님이 대신 읽었고요. 대독 총리. 그랬어요. 김종필, 정일곤, 이런, 이름이 오래 지금 남아있는 총리들도 있었지만 그 총리들은 사실은 권력의 2인자는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후락이, 박정규가, 차지철이 이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갖고는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나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경호실장, 비서실장, 또 중앙정보부장 이런 직함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가, 국회가, 청와대가, 정부가 제대로 된 위상에 걸맞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날로 따지면 뭡니까? 영의정과 삼정승, 영의정을 포함한 삼정승, 그리고 의정부의 육부 판서들, 이런 사람들이 실세가 아니고 도승지, 그리고 내시 중에 대빵, 또 그리고 뭡니까? 의금부 정도 되나요? 도사,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재 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박정희 2세 치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장관이 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지만 기춘대길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입춘대길이 아니라 기춘대길, 비서실장, 예. 그리고 국정원, 네. 이런 곳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2세인 것이죠.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앞으로 제가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 지금 현재 청와대에 계시는 분 공식 명칭을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정희 2세로 부르기로 했다는 그런 거. 예. 이 저작권은 보니까 어느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은 그 교수님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그분이 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그 모니터하고 계실 애국의 전사들, 애국의 댓글 전사들 여러분, 네. 이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는 거니까 고소하려면 그분에게 하십시오. 좋잖아요. 바벨 2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2세도 있잖아요. 뭐 폼나지 않습니까? 무슨 주니어 하면 뭐 괜찮아요. 존 F.K. 주니어, 예? 존 F.K. 시니어, 아 좋잖아요. 뭐뭐뭐 세컨드, 아 좋잖아요. 세컨드? 야 세컨드니까 약간은 좀 예, 어감이 그쵸? 뭘 끄떡이십니까? 정승조 아나운서도 뭔가 끄떡이고 계십니다. 그래요. 곰곰이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남의 집 앞에 차 세워놓고 전화하면 뒷덜미 잡고 끌고 다니다가 다른 데 부딪히면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저는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은 편에 속한 것이죠. 돈도 많이 받고. 예. 국민들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놈의 위세 때문에 그 앞에서는 설설 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아니 뭐 보니까 발로 뻥 찬 것도 아니대. 욕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득달같이 내려갖고는 뒷목을 꺾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건 뭐 정승보다도 정승집 마당쇠나 정승집 개가 더 무서운 그런 형국인 것이죠. 지연 아빠님, 아이고 이런 예, 이거 지연 아빠는 이분 얘가 이제 지연입니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예, 아 참 애가 커가는 걸 보면은 저는 우리 애가 말이죠 목을 가눌 수 있게 됐을 때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유병을 잡고 이렇게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자기 목을 가눌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우유병을 제가 손으로 쳐서 떼어놔도 되었습니다. 그때 참 편해졌고요. 그리고 얘가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애가 커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애를 더 낳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그때 처음 받았죠. 귀엽습니다. 왕싸가지님, 동네 주민 인사드립니다. 병희님 반가.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한 오후 이 시간을 설레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 힘이 되는 시간 매일 한 곡씩 듣고 싶어. 일단 걸어놨습니다. 오달구조님 출첵합니다. 윤상모 웜의 주간 신청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와 들어보고 괜찮아. 이거 앞으로 종종 써먹어야 되겠군요. 찌짤찌다님 인천에 계신 조합원이시죠? 오프닝부터 듣습니다. 휘짱님 응원합니다. 경원도 아니고 경호보조원이며 순경이 이 정도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시죠? 지주보다 마름이 더 무섭고 악독했다는 거. 일제시대 때도 헌병보다도 헌병 보조원인 조선 사람. 헌병은 일본인입니다. 그 조선 사람이 더 했다는 거.
면장보다도 면석이인 조선 사람이 더 있다는 거. 그건 마치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한때 진보 인사들, 한때 투쟁을 했었다고 하는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더 발악을 하는 것이죠. 조한님께서 국정원 사건 타임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잘 정의되어 있는 듯. 이거 그야말로 교재로 쓸 만큼, 텍스트로 쓸 만큼 자세하게 보기 편하게. 아주 사실만 나열해 있는데도 이 사실만 보면서도 열을 받을 수 있는. 이 추워서 저 몸이 시리다. 이럴 때 이 타임라인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몸에서 열이 팍 피어올 겁니다. 누덜누덜님 반갑습니다. 불쏘시개님,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다라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이런 말 했다는데 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박정희 2세를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스가 관방장관이랑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엄해 죽겠네. 듣습니다. 시 없는 수박 김대중의 불효자는 놉니다였습니다. 왜 시 없는 수박 김대중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블루스맨들, 흑인 블루스맨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과일 이름, 그리고 수식어, 그리고 이름. 예를 들면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불효자는 놉니다. 어쿠스틱 블루스를 하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아마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은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방마니님, 기존 3시에서 2시로 변경됐다는, 불안하시죠, 많이. 3시에서 2시로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시로 변경해서,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3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불안합니다. 3시에서 2시로 변경했는데, 첫 순서가 저거든요. 저 노래할 때 사람들 너무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010-9568-8064 또는 010-6269-7154로 문자 주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물론 동네에 따라서는 그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막창을 먹어야 됩니까? 따로국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인동에 매운 갈비찜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납작만두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요즘의 대세는 뭘까요? 차지철 오빠가 그리워. 이거 농담이시겠지만요. 살충제님. 차지철 씨야말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하를 모시는 데 있어갖고는 누구보다도 충직했었죠.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소장이 바로 뒤에서 알록달록한 해병대 옷을 입고 수류탄도 차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분은 원래 좀 인상 차이가 좀 온화하게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도 험상궂어 보이죠. 마치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은 눈을 이렇게 치켜 떠야지만 깡패처럼 보였는데 유호성 씨는 어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깡패처럼 보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지철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성지극한 아들이고 독실한 천주교도고 박정희한테 충성을 했지만 바로 부산 경남 쪽에서 그렇게 데모하니까 부마 항쟁, 캄보디아에서는 몇백만 명 죽였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도 뭐 200만 명인가 300만 명쯤은 그냥 탱크로 깔아 뭉갭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김재규 씨가 뭡니까? 더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나치의 그 간부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면 자상한 아빠였고,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마음에 휴머니즘이 없는 겁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은 귀한 줄 알았지만 그야말로 people, 민중, 백성이 귀한 줄 모르는 그런 것이죠. 야무치망 508님, 그만큼 야당을 무시하는 게 깔려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겠죠. 그렇죠. 예전에 박정희 1세 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돈도 없어갖고, 한때 야권에서 엄청난 마당발이었고, 꽤 지위가 높았던 김상현 씨 있죠? 김상현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젊었을 때, 아직 의원이 아니었을 때, 돈만 생기면은, 야당 의원들한테 가갖고 짜장면을 샀다고 합니다. 한 그릇만 시키고는 자기는 앞에 와서 엽차만 홀짝거리고, 자네는 왜 안 먹는가 하면은, 저는 먹었습니다. 뭐 이랬었대요. 네. 그만큼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엄청 낮았고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들 툭하면 잡혀가고, 안기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남산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가택연금 당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자. 오케이 마리님, 악덕 친일파, 노덕술, 김창룡. 그렇죠. 인간들이 모두 일제시대 때 순사질 하면서 악명이 높았던 인간들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반공투사로 변신해서 왕년의 애국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예? 저는 해방 전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젊은이였으면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아득합니다. 아득해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자위를 해야 되나요? 네. 박정희 2세인 박영 10대 때 박정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외교하는 화면 보니 왜 그리 역겹도 화가 나는지.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었죠. 태권동자님, 작년 지금까지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자니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니 다음 대통령 주자로 박지만 내세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오네요. 박지만 약한 것도 약을 한 것도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후회한다는 등 하면 노령층 동정에 또 호소하면 또 먹힐 것 같다는.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죠. 58년 개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58년 개띠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아시죠? 일단은 쪽수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장정들이 곧바로 제대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휴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더 오래 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귀향해서 장가를 가거나 뭐 등등 해서 베이비 붐이 촉발이 된 거죠. 그것이 폭발됐을 때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거고 또 이상하게 58년 개띠들이 자라나면서 뭐 중학교 입시가 폐지된다든가 고등학교 입시가 폐지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박지만이 58년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만을 봐주기 위한 제도의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박지만은 바로 박지만 씨는 중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사람, 동급생이 있었는데 박지만 외롭지 않게 하라고 육사로 진학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 군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어디서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읽은 내용은 이게 맞습니다. 네. 육사생도였었고 그리고는 대위까지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런 부친의 횡사로 인해서 의지가 좀 약했나 봐요. 예를 들면 박정희 2세에 비해서는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계속되는 마약 스캔들, 심지어 사창가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약한 채로.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처벌을 받았겠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박정희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왕년의 어른들이 울면서 호소한 거죠. 네.
울면서 호소한 겁니다. 오죽했겠느냐 하면서,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하면서 그때마다 울면서 호소해갖고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사면이 되고 그랬었죠. 사과 판매하시는 달단형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라고 궁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누가 알려주셨나요? 예. 음악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노래가는 저희 네 번째 희귀 앨범에 있는 그런 7번 트랙인데요. 제가 노래마을 시절의 동료들이랑 공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래가를 검색하시면 다른 버전이 있어요. 네. 나의 노래가는 이제 그렇죠. 나의 노래가는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있고 보너스 트랙에 노래마을 시절의 동료였던 이정열 씨, 이지상 씨 같이 노래 부른 버전. 피아노는 노래마을의 멤버였던 정은주 씨가 도와주었던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으로 오늘은 듣겠습니다. 새농민가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에서 널리 불렸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바램이죠. 바램. 백창호가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백창호는 이미숙이 부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작곡자이기도 한 20대 초반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던 조숙한 정신의 소유자였고요. 나중에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이 운동권의 그런 문화운동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교인으로서 여러 가스펠, 진보적인 가스펠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노래마을이라고 하는 포크 그룹을 이끌면서 저도 나중에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만 노차사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노래팀으로 갖고 나갔죠. 지금 현재는 창작동요계의 지존입니다. 이걸 신청해 주신 분은 정말 뭔가 좀 아시는 그런 이런 사연들을 적어도 조금은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자님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무사령관이 박지만의 호위무사급의 중앙고 동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얘기일 겁니다. 지금 박지만의 동기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창우와 임백천과 또 박지만의 공통점은 바로 58년 개띠라는 겁니다. 어느 58년 개띠는 제도권의 작곡가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을 버리고 스스로 문화운동에 뛰어들었고 말이죠. 한 사람은 대학가요제인가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얼굴을 알린 다음에 진행자로 살다가 그래요. 최근 몇 년간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케이 마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1세, 박정희 2세 이거 괜찮죠? 백년전쟁님.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만 전여옥 전 의원 근황이 궁금하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정권 하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녀님 속이 답답하시다고요? 나는 국민이다 헌법 1조님. 그렇죠. 국회의원도 이 정도로 폭행하는데 일반 국민은 눈에 들어오겠는가. 경호 직원이 이 정도면 청와대 계신 높은 분은 어떨지 정말로. 이상한 특이한 캐릭터예요.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50%의 지지율을 거저 먹고 들어가는 특이한 캐릭터의 대통령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치하에서 살고 있죠. 꼬부기 아빠님, 정문원 씨가 본인은 NLL 폭이란 단어를 썼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법원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주어가 없다는 얘기 이후 한글의 오묘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우스갯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언어 수업에서 말이죠. 어떤 언어학자가 그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없다. 지구상에 언어는 없다. 그랬을 때 뒤에서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잘도 그러겠다. 앞으로 귀태님 집중 안 되지만 책 읽으며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위 하지 않게 된다. 마음에 훅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죠. 정문헌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의원직 사퇴해야 하겠다고. 사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말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를 존경하면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없죠.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노래마을이 저희 학교 오셔서 노래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언제고 어느 학교였습니까? 저는 노래마을을 합류한 게 93년 12월이었고요. 그 후로 5년 동안 같이 하고서 그만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5년이었죠. 가슴 쓰린 기억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팀이죠. 그나저나 이정열님 마음에 팬심만 지펴놓고 사라지시고 흑 너무하세요. 앞으로 귀태님 그거 아십니까? 실력이 있으면서도 싸가지가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지난주에 2번 만나서 같이 공연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성남에서 같이 공연했었고요. 토요일에는 저 양평 가갖고 둘이 같이 공연했습니다. 기타랑 퍼커션, 하모니카 뭐 이런 거를 만돌린 이런 걸 같이 연주하면서 무대 위에서 입담도 주고받고 편해요. 저는 이정열 씨랑 같이 무대에 서면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죠 정말. 원래는 삼겹살집을 하려고 했었다. 짤이나 올리고 딸님이 데리고 올게요. 소녀님. 그런데 골뱅이 전문점이라고요? 그거 아시죠? 삼겹살은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아니라는 거. 원래 탄광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지금처럼 제대로 된 뭡니까? 이 방진 장비가 없을 때는 끓음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석탄을 켜다 보면. 이 끓음을 없애는데 돼지 비계가 좋다 그래서 하루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돼지 비계가 많이 들어있는 삼겹살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씻어내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굴뚝 청소부들도 기타는 철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굴뚝 청소를 했잖아요. 이분들도 끓음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돼지 비계를 즐겨 드셨고요. 이게 저작거리에 나와서 지금 국민 대표 안주가 된 겁니다. 몇십 년이 안 된 그런 안주죠. 삼겹살만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부위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삼겹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말이죠. 네. 참고로 목살은 돼지 목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 위에 바로 붙어있는 것은 항정살입니다. 비계 많이 있고 마블링 훌륭하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정말 육질 부드러운 항정살.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이 목살입니다. 돼지 목살은 역시 김치찌개를 끓여놨을 때 괜찮습니다. 그죠? 목살 구워 먹는 것도 괜찮죠. 특히 바비큐 할 때 말이죠. 바비큐 할 때는 이거 경험자들은 다 아시죠? 바비큐 할 때 삼겹살 올려놓으면 죽음입니다. 기름이 워낙 많이 떨어져갖고 금세 끓음으로 범벅이 된 아주 옳지 않은 비주얼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너무 시커매갖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은박지를 깔아갖고 호일을 깔아갖고 그 위에서 굽습니다. 제대로 잘 안 구워지죠. 이럴 때 바로 목살을 굽는 겁니다. 목살은 비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끓음인 없이 제대로 된 바비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자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캠핑하러 가는 사람이 바비큐 요리로 삼겹살을 사갖고 간다. 그럼 저는 그를 캠핑의 초보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1시가 넘었고요. 자, 오늘은 신청곡이 별로 없군요. 2부에는 말이죠. 윤미진 씨, 서청년 노래단 조국과 청춘, 그리고 희망의 노래 꽃다지를 거치고 지금 현재 4집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진 씨를 모시고 이야기와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 듣습니다.